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어떻게 공부는 잘 되고 있으세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 봐야겠다라고 자격증 취득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파트 5의 평생 교육에 대한, 성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듈 B가 관리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백오피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뭔가 성인 교육, 계속 교육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뭔가 스펙을 한 줄 더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뭔가를 좀 더 새롭게 배우면서 내가 나에게 도전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으쌰으쌰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제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책의 내용도 빨리 더 못하는데 딴소리 하면 뭐라고 하실까봐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못해요. 그만큼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컴플레인 부분을 좀 공부를 했다 하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책을 검색을 좀 해보세요. 컴플레인이랑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책을 한두 권만 읽어도 내가 이 부분, 이 서비스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써놓은 그 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관련된 책을 적어도 한두 권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문제만 나오는, 이 책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만 공부하고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파트마다 내가 앞으로 일을 해가는데 내 인생에서 공부해야 되는 한 꼭지점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3 VOC와 컴플레인 부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강인데요. VOC와 컴플레인에 제가 이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께 마인드맵을 계속 이렇게 한 장 한 장 띄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크게 한 장의 그림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 마인드맵을 저는 공부를 좀 하거든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단순하게 VOC 관리 시스템, 컴플레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파트 3의 VOC 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와 컴플레인 세 꼭지를 같이 넣어서 한 파트로 묶은 이유가 뭘까? 계속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좀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항상 띄워드리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배울 내용은 컴플레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컴플레인이 뭐야? 컴플레인은 왜 하는 걸까? 왜 발생하는 걸까? 그 부분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풀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VOC와 빅데이터 부분 공부했거든요.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법 분석 기술 중에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군집 분석이라는 거, 군집 뭔가 모여있다라는 거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서 뭔가 모여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설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사한 특성을 지닌 정보를 조합하여 결과적으로 유서 특성 집단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다. 뭔가 내가 기술까지 내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운 용어까지는 몰라도 군집 분석은 유사 특성 집단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다. 비슷하게 연상해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은 표현 기술이고, 2번은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3번이 평판 분석, 5번인 소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분석인가라는 걸 던져주고 그 분석에 대한 이해를 찾아내라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오늘 부분에는 파트 3의 컴플레인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할 건데요. 도대체 컴플레인이 뭘까? 여러분, 나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저 컴플레인 할 건데요. 좀 관리자급 불러주세요. 라는 그런 손님 저는 만나봤거든요. 저랑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컴플레인은 바로 뭔가 만족하지 못한 것을 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불만을 털어놓다, 푸념하다, 한탄하다, 뭔가 부정적인 단어고 좋지 않은 단어임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구매한 상품에 관해서 품질, 서비스, 불량 등의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또 고객이 또 우리한테 지적질을 하는구나,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기분 나쁜 자세로 들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만을 느낀 그 고객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지, 우리는 항상 그 시각과 그 마인드로 오픈해서 여러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이용하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볼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불만 고객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전파시키고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뒤쪽 보면 나올 거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뭔가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물건 샀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말 안 하세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야, 거기 가지 마. 야, 거기 갔더니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 특히 여자분들은 주변 친구들한테, 왜냐면 내가 불편을 느꼈거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그렇게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바라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오지랖 넓게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컴플레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한 그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만족하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자세. 계속 VOC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확고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저기요,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좋지는 않아요, 기분이. 왜냐면 좋다고 하고 칭찬해 주는 게 좋지, 뭔가 기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으로, 고객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제가 일단 듣겠다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냥 불평만 하시고 컴플레인만 하시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를 몸으로 뿜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특히나 그래야 되고, 관리자급인 여러분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할 때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을 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레인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서비스라고 제공을 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대, 희망, 가치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서비스를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받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나는 이만큼의 수준을 원해, 요만큼은 돼야지라는 기본적인 기대가 있는데 그게 못 미치면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고객의 심리 배웠죠.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페이한 만큼,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뭔가 받고 내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만족하지 못하면 바로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나쁜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고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3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 책임은 상품이나 시설물, 제도, 직원 접객, 기타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서 여러분 MOT 배웠죠. 고객이 우리와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접점으로 되어 있는 거, MOT 배우셨잖아요. 그 개념을. 근데 그 접점마다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직원 접객하는 그 파트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프론트가 너무 깨끗하지 못해. 프론트에 갔는데 깨끗하지도 못한데 직원까지 불친절해. 너무너무 불만족할 수 있는 많은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면 그 포인트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회사에는 제일 중요한 건 상품이겠고요. 그죠? 회사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고, 고객 스스로에도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5,000원짜리 백반집에 가서 호텔급 서비스를 기대한다거나, 왜 먹은 거 빨리빨리 안 치워줘? 이렇게 본인이 지불한 것보다 많은 과대한 그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불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5,000원 내놓고 왜 호텔식 서비스를 바라나요? 라고 그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 고객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거든요. 상품 지식이나 인식의 부족, 뭔가 자세하게 그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전화를 해서 뭐 이따위 물건을 파느냐, 전원만 꼽으면 들어와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개성이 넘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컴플레인 요소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참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 마음이랑 사는 사람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사장의 마인드와 사장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때 상대의 마음을 좀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 지금 서 있지만 제가 학교 공부를 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의 수업을 듣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도 눈을 똑바로 뜨고 허리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나 역시 저 자리에 서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은 앉아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서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역지사지로 항상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의 관리자급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얘기를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오겠지만 뭔가 서비스를 받아가고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 저희도 고객이잖아요. 그죠? 물건 사고 서비스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역지사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문제 역시 있습니다. 배송이 지체되거나 배송 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서 컴플레인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할 때 날씨가 안 좋으면 안전상의 문제로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에서도 저희가 긴 날씨의 영향 때문에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하지 못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안내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1대1로 고객을 상대하고 승객을 상대할 때는 일단 기본은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히 날씨가 안 좋은 게 제가 죄송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그 고객에게 뭔가 불편을 안겨줬다라는 이유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죄송하고 미안한 것부터가 내 마음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그 승객이 날씨가 안 좋아서 이륙이 좀 늦구나라고 이해하고 실제 내 마음,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놓고 날씨가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비행기 어떻게 떠요? 라고 그냥 팩트만 가지고 응대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정색을 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불편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배송의 문제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배송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불편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몸에 고객을 응대하는,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그 자세가 배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10시간, 100시간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자격증을 가르치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인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각 파트별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한 파트만 내가 관리하고 포인트로 두고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각 파트 모든 부분들에서도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컴플레인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객이 우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은 포인트들이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큰 이유 때문에 고객이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고객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이 서비스 접점에서 뭔가
그 고객을 기분 나쁘게 했거나 그 고객의 불만족을 좀 풀어주지 못하고 했을 때는 고객은 가차없이 뒤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저나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할 때 유연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제 응대할 수 있는 직원들을 키워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MAT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다른 그런 SMAT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서비스의 개념 그리고 고객의 소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SMAT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게 확실하게 점점점 굳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듈 B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하고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케어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 하면 사실 모듈 B의 자격증은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스펙으로 한 줄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격증 취득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듈 B에 있는 각 파트별, 각 꼭지별 그리고 중요 포인트 부분들이 여러분이 실제 일을 하면서 내가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이제 착착착 쌓여서 그 내공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불만족 고객이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100%가 있다고 하면 겨우 6%만이 기업에게 직접 항의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항의를 한다는 건 웬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내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침묵해버리는 곳에 속하지, 기업에 전화해서 제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제안한다거나 뭐 저 이런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불만한다는 건 이 6%의 고객에는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보세요. 입소문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31%가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있잖아 이런 거 썼으니까 너무너무 안 좋았어. 야 거기 가지 마라. 그 아줌마 나한테 이렇게 했다.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거기 안 가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애착이 있는 고객들만이 기업에게 직접 항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또 지적질이야?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침묵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내는 고객이 아니라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존 굿맨의 법칙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업에게 직접 항의했다라는 고객은 뭐가 있다는 거죠? 기업에 아직 애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너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불만이나 제안을 하는 그 고객을 실제 그 제안했거나 불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고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바로 반영을 해서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실제 우리에게 충성 고객으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고객이 침묵하고 있거나 만족했던 고객들보다 우리에게 충성 고객으로 돌아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뭔가 불만인데 라는 부분을 빠르게 바꿔주거나 정말 더 좋게 바꿔주면 그게 거기에 오는 만족이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굿맨의 법칙은 나중에 서비스 회복 부분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시간도 낭비했고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받고자 하는 보상의 획득을 위해서 컴플레인을 하고요. 그리고 분노의 표출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 서비스 받으러 택시 타고 1시간, 2시간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서비스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라고 뿜어져 나오는 나의 분노를 거기다 표출하는 거죠. 이런 고객들은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도움. 저는 사실 이런 쪽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분 안 좋았고 저희 이렇게 불편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이게 오지라퍼의 특징이죠. 나만 만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만족한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나 말고 이 서비스를 받는 또 다른 누군가가 불만족스러운 것도 나는 싫은 거죠. 그렇게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고객이죠. 그죠? 고객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고객을 위한 배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말고 다른 고객도 이런 서비스를 받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상대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들어보면
컴플레인한 이유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뭔가 보상을 더 받고 싶어서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받은 서비스 조금 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컴플레인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열 뿜어 나오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건지, 각각 어떠한 이유에서 컴플레인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플레인의 이유라고 해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그 컴플레인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에서도 요거는 충분히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플레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성의가 없는 접객 서비스. 접객 서비스가 고객 이탈하는 1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나 여러분 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내 목소리 하나에서도 그 고객은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나의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 기업, 우리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해피콜로 미리 예약 확인 서비스. 저는 이거 보세요. 해피콜로 전화해서 요새는 그런 거 문자로 많이 주죠. 내가 7시에 저녁 7시에 뭐 치과를 예약해놨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전에 다시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주는 거죠. 뭐 최희영 고객님 그때 예약하셨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오실 수 있는 거죠. 혹시 변경이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해피콜로 미리 사전 확인 서비스를 해주는데, 저는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 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전화는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확인이 안 되고, 문자로 줬을 때는 그래 내가 목요일날 가기로 했지라고 나 스스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속의 다른 불이행.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 그거랑 다른 이행을 하면 저희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상품 관리의 부주의, 그리고 전문가 해설 판매. 자, 이렇게 해피콜로 미리 예약 확인 서비스는 컴플레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자, 다음 중 컴플레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번 컴플레인은 불편하다는 뜻으로 고객의 주관적 기준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포인트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만족하거나 잘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관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고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가 갔는데 그 고객은 친절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뭔가 나를 터치하는, 이게 불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컴플레인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게, 우리는 충분히 예측했다라고 대응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만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주관적 기준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컴플레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불만 고객이 기업의 중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불만 나타내는 고객이 기업에 왜 중요한지 여러 번 여기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문제점의 조기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번, 고객과의 유대 강화로 인한 충성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구전 효과의 최소화를 한다. 고객의 재확신을 유도하는 건 아니죠. 불만 고객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뭔가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소리를 듣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중요한 거지, 고객의 재확신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컴플레인에 관한 이해 파트였는데요. 그 파트 3는 여러분이 실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와닿는 파트일 것 같아요. 뭔가 소리를 들려주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인지 그 부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부분은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